아이들만은 배고프게 키우지 마세요. 2025년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전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됐죠. 옥수수만 자라던 땅에 쌀이 자랍니다. 지금 케냐산 쌀이 탄자니아와 우간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쌀 한 톨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그 케냐에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 상자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가난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케냐 최초 농업협회 여성회장이 되고 한국의 기술로 케냐를 쌀 수출국으로 이끈 이야기. 한국이 뿌린 희망의 씨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베카 무투니입니다. 케냐 미와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농민이죠. 지금은 이 지역 농업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을 잃고 그 막막함에 세상 앞에 무릎 꿇은 새 아이를 키우는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겪었던 절망과 굶주림,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이 모두 한국에서 왔다고 말입니다. 남편 음왕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35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말라리아였죠.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고 당시엔 치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을 꽉 잡고 말했던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레베카, 아이들만은 배고프게 키우지 마세요. 이 땅이 메마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때 저는 그저 남편 손을 잡고 울음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고는 3헥타르의 메마른 땅뿐이었으니까요. 미와 지역은 케냐에서도 특히 가뭄이 심한 곳이에요. 1년 중 절반은 비가 오지 않죠. 땅은 붉은 흙으로 덮여 있고 농사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입니다.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옥수수와 콩을 키우며 근근히 살아왔어요. 남편을 잃은 후 첫 번째 가뭄이 왔을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막내 사무엘이 5살이었는데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다며 울었어요. 첫째 그레이스와 둘째 데이비드도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 마을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어른들은 일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정부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변두리 마을까지 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라디오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었다며 이야기해 주셨죠. 한국도 예전에는 우리처럼 가난했다고. 하지만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었답니다. 봄이면 먹을 게 떨어져서 온 가족이 굶주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기술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그해 겨울, 사무엘이 심하게 아팠어요.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을 겁니다. 정확한 병명도 몰랐죠. 왜냐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으니까요.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행히 사무엘은 고비를 넘겼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물려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너무 성급하다고 했어요.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섣불리 뭘 하지 말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제 목표는 오로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라디오 농업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죠.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밤낮 없이 소일거리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어요. 제가 잠을 줄일수록 우리 가정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그렇게 하루에 2~3시간 자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편을 잃고 5년이 흘렀을 때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와 지역 농업협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협회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추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5년간 제가 보여준 노력들을 인정해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농업기술을 익히고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해결해온 것들 말이죠. 선거 당일 정말 떨렸습니다. 상대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저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레베카 무툰이 미화 지역 농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회관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고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최초의 여성 농업협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청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어요. 그래도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다짐했죠. 회장이 된 지 한 달 후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농업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케냐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전에 마을 방송에서 흘러나왔던 그 한국, 예전에는 우리처럼 가난했다고 했던 한국이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니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많았어요. 포이카라는 한국의 기관, 그리고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라는 사업명도 생소했죠. 하지만 농업기술 전수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이로비까지 가는 버스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었어요. 평생 나이로비에 가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세미나 첫날 한국에서 온 박지연 박사님을 만났어요. 중간 키에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케냐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박 박사님은 한국에서 15년간 농업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씨. 저는 박지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박 박사님이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농가 밭에서 자라는 쌀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갱이가 얼마나 실한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이것이 한국 품종 쌀입니다. 기존 케냐 품종보다 3배 많은 수확이 가능해요. 게다가 가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잘 견딥니다. 3배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우리 마을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기후와 토지 환경이 다를 텐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 말이죠. 박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케냐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품종 개발과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아프리카 형제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케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세미나 이틀째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케냐의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해 무상으로 기술과 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시범 재배에 참여하는 것뿐이었죠. 1헥타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자와 기술 지도는 모두 무료로 제공돼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공하면 그 기술을 다른 농민들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을이 기다려온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미화 지역에서 참여하겠습니다. 1헥타르로 시작해서 성공하면 우리 마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레베카 씨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한국팀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막내 사무엘에게는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 엄마가 곧 너희들에게 맛있는 쌀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만들 거야. 이제 배고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사무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로비에서 돌아온 후 마을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로 쌀 농사를 짓겠다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특히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키파 상인조합 회장이 특히 반대가 심했죠. 이 지역에서 30년간 옥수수와 콩을 유통해온 그는 제 계획을 못마땅해 했어요. 레베카,
정신 차려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옥수수를 키워왔는데 갑자기 쌀이라니. 그것도 외국 기술로 말이야? 키파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게다가 여성인 제가 나서서 하는 일이라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여자가 무슨 농업 기술을 안다고 그래?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지 괜한 일에 나서서 마을 망신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로비 농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부국장과 면담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성 농업협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국가적 사업입니다. 망치면 안 돼요. 부국장의 시선 자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무엇을 알겠냐는 식의 태도였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의 절실함을 아시나요? 아이들이 굶주리는 현실 말입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범 재배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시작하니 문제는 산더미였어요. 한국에서 온 종자는 분명히 좋았지만 우리 땅의 조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파종 후 일주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종의 절반이 병에 걸려 시들어버린 거예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뿌리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니 절망적이었죠. 박지연 박사님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대한 맞춘다고 했지만 실험실 조건과 실제 농장 환경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레베카 씨, 죄송해요. 병해충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토양 조건도 예상과 달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팀이랑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봐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정말 무리였던 걸까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키파와 다른 반대자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굶주리는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하니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이틀 후, 박 박사님이 한국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저도 함께 참석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 상황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통역관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이었지만 그 정보만으로도 무척이나 든든했습니다. 케냐의 토양은 산성도가 높고 미네랄이 부족해요. 관계 시설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이런 조건은 40년 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본부의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농업의 기본은 물이에요. 기계보다 물이 먼저입니다. 관계 시설부터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한국팀의 자세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키파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와서 저를 찾았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봐요. 레베카, 내 말이 맞았잖아요. 외국 기술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했네. 이제 그만두고 원래대로 옥수수나 키워요. 이게 뭐예요. 땅만 다 망쳐놓고. 키파의 말에 함께 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키파 씨,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한국팀이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에이, 또 그런 소리네. 언제까지 실패를 계속할 건가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마을 사람들만 힘들게 하지 말고 포기해요. 그날 밤 사무엘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도 맛있는 쌀밥 먹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사무엘, 엄마가 최선을 다해볼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 박사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한국 본부에서 관계시설 전문팀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고 했죠. 레베카 씨,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40년 전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당신의 꿈, 우리도 그 당시 같은 꿈을 꾸었어요. 박 박사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이해해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2달 후,
한국에서 새로운 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시설 전문가들과 스마트 농업 기술자들이었어요. 박지연 박사님과 함께 온 김태호 기술사는 물 관리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김 기술사가 우리 마을에 도착한 첫날, 땅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기계로 토양을 측정하며 지하수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이 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물 공급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논에 물 대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한국팀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하 30m까지 땅을 파서 깨끗한 지하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 없이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신기한 기계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 기술사가 펌프를 가동하자 맑은 물이 파이프를 통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와무이가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80년을 살면서 이런 물은 처음이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물을 마시며 감격해했죠. 이 물이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건가요? 이웃집 아줌마 무카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기술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의 놀라운 점은 물 공급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토양의 습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박지연 박사님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사용해왔다고, 물을 절약하면서도 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병해충 방제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천적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방법이었는데 화학 농약 없이도 해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키파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시설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이게 다 얼마나 비싼 건데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키파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김 기술사의 대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기술을 케냐 분들에게 전수할 예정입니다. 기계 수리 방법부터 운영 방식까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주려 한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모내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식 모내기 방법을 배웠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심고 물 깊이를 조절하는 세심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박 박사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사무엘과 그레이스, 데이비드가 작은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끈기와 정성,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렸어요. 김 기술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엔 한국도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농업 기술로 모든 걸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3주 후 첫 번째 새싹이 올라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푸르른 새싹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병해충도 없었고 성장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키파도 왔는데 예전처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새싹들을 바라보더군요. 그날 밤 박 박사님과 함께 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레베카 씨,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진심과 정성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박 박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논에 가득한 황금빛 이삭들을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의 실패 후 얻은 성공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박지연 박사님과
김 기술사가 수확량을 측정하기 위해 다시 왔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표본 지역을 나눠서 하나씩 재보았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베카 씨, 축하드려요. 평균 수확량이 기존보다 2.5배나 늘었어요. 박 박사님의 말에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키파도 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땅에서 쌀의 품질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품질 측정 장비로 확인해보니 A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수출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쌀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알갱이가 굵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이런 쌀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옥수수만 나던 땅에서 쌀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쌀밥을 지어 먹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하얗고 윤기 나는 밥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사무엘이 첫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가 키운 쌀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레이스와 데이비드도 계속 밥을 퍼먹으며 좋아했어요. 저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정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곡물보다 맛있었어요. 쌀만 먹어도 충분했죠. 식사를 마친 후 사무엘이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의 유언이 생각났거든요. 아이들을 배고프게 키우지 말라던 그 말이요.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밥을 나눠 먹고 우리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 느낌과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논을 바라봤어요. 케냐 구경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미화 지역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쌀농사,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살렸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이 우리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나이로비 농무부에서 직접 시찰을 나왔어요.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부국장도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레베카 회장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군요.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격세지감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뭘 안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한국 팀도 이번 성과에 만족해했어요. 박 박사님은 이 결과를 한국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케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겠다고 했어요. 키파가 찾아온 것은 그때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레베카,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조합에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키파의 변화를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든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와무이가 쌀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80년을 살면서 이런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죠. 한국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만나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해줬어요. 한국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요. 가난에서 풍요로 바뀌는 그 순간들이 바로 이런 거였다고 말이죠. 이제 케냐도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수학 성공 이후 6개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우리 미화 지역의 성공 소식이 동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공식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탄자니아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에 와서 논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런 품질의 쌀이 아프리카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쌀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제안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수입만 하던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케냐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라이스 케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어요.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 태극기 문양을 작게 넣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한국 기술로 키운 아프리카의 쌀, 이런 슬로건이 붙었을 때 한국팀 모두가 감격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보람차다고 했어요. 최근 케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13개 카운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미화 지역이 시범 지역이 되어 다른 곳에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또한 65헥타르 규모의 종자 단지 조성 계획도 나왔어요. 이 단지 또한 올해 완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종자로 케냐 전체의 쌀농사를 책임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케냐 쌀농업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 초청받아 경험담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연합 농업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50여 개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케냐의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만 해왔죠.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을 때 한국의 기술과 정성을 만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쌀을 수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쌀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준다며 여러 나라에서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대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몇 달 전 케냐 농무부에서 팀을 꾸려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평생 케냐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이었거든요. 농업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과 문화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비록 다른 국적,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다져온 선조들의 노력이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의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우리 때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며 노력하셨겠지요. 그리고 한국의 돈을 직접 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기계화된 농업시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스마트팜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국 농민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도 몇십 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군요. 한국 농업기술원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거였죠. 케냐로 돌아와서도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재배지를 선정하는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농민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이 기뻤어요. 저희 성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사무엘은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저도 커서 농업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거였죠. 키파는 이제 제일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어요. 상인조합에서 K-라이스 케냐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저희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뜻깊은 것은 올해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각각 500톤씩 수출하기로 했어요. 케냐 역사상 최초의 쌀 수출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죠. 수출 선적식에서 제가 대표로 연설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선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해준 한국의 기술진과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배고프게 키우지 말라던 그의 유언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김없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해냈어요. 오늘 케냐가 쌀 수출국이 되었어요.
당신이 힘들었던 이 붉은 땅에서 이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오늘은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 만나 진정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케냐의 붉은 땅에서 자란 쌀이 아프리카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로 만들어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케냐 미화 지역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 한 여성의 의지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지금도 레베카 무투니는 케냐 전역에 이 기술을 전파하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도 한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였습니다.